제61화 혈마 혈천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61화 혈마 혈천겨. 약 300년 전 곤륜산맥 자운봉 서왕모의 반도원. 얼굴은 관옥과도 같고 신형은 신의 조각품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천신의 신체를 가진 인물은 서왕모의 도화 나무숲을 거닐고 있었다. 왜? 곤륜산맥 자운봉을 옥산이라고 하는 것일까? 혹시 밀천대전의 영공반의 곤룡자대와 연관이 있던가? 만년한옥은 그냥 돌산의 돌처럼 아무 곳에서 있는 것은 아니니 말이야. 후후후후. 주먹만한 크기에도 백채장원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될 것이다. 옥산이라 옥산. 그나저나 신녀문의 송은주와 모모란 부인은 신녀문으로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들이 떠난 지 사흘의 시간. 물론 그녀들은 매우 뛰어난 신녀문의 무공을 가지고 있으니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겠지. 어떤 이유인지 이곳 자운봉 지하 대전에 아주 신비한 서왕모의 비원인 반도원이 있었다. 물론 지하 대전이라고 하나 지금 걷고 있는 도화나무 숲은 신비롭게 햇빛이 비치고 있었으며 이 길을 성문이 유유자적 거닐고 있었다. 어떻게 된 것이 여기 있는 모든 복숭아는 일반적인 과일이고 오직 저 중앙에 있는 반도만이 공능이 있는 것인지. 서왕모가 무릉도원에서 가지고 온 중앙의 나무의 반도는 내가 먹었으니 그것이 다시 열매 맺는 것은 30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서왕모의 반도를 먹고 일대 밀문주인 밀천대군은 1000년을 사시다가 오화등선하셨으니 밀천대군이 남긴 밀천경은 곤륜파 마지막 영공반에 새겨진 밀문천화결의 죄와 밀천지화결의 신법과 이에 대한 죄도 함께 기록되었으며 아수라열기, 즉 마문밀기에 대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허허, 마문밀기라니. 성문이 밀천대전 서고에서 봤던 밀천경은 성문을 위해 준비된 서고였다. 물론 금모신원은 수천 년을 지내며 이곳 밀천대전과 반도원을 관리했다. 이들 서왕모가 길렀던 2마리의 금모신원은 수백 년을 살며 후대에 자신의 임무를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사실 금모신원의 영민함은 일반인의 수준을 상회했으니 비록 인간의 말을 못한다고 하나 이들은 서왕모와 밀문의 무공에 능수능란할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것에도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과거 3000년 전에는 종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문자 또한 있을 리가 없었다. 이들은 3000년을 살며 당대문자로 밀천경을 관리했으며 처음에는 석벽에 나중에는 죽간에 그리고 지금은 종이의 밀천경을 대필한 것이다. 오,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아무튼 성문은 밀천경을 통하여 3000년 전의 안배를 톡톡하게 경험하고 있었는데 나는 밀천대군께서 남기신 밀천경을 보며 매우 놀랐는데 이것은 내 선사께서 틈만 나면 보여주시고 내용을 외우라는 현경도인의 현천경과 매우 유사했기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지. 물론 스승의 선사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담고 계셨던 현인으로 우리 금곡에는 빛과 같으신 분이었으니 유성문은 현천경과 밀천경에서 언급한 마문밀기에 대해 명확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이 마문밀기란 과거 3000년 전에 있었던 고르교와 마혈문이라는 고대 문파의 기사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이들 문파의 근간이 바로 아수라혈기, 즉 마문밀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물론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황제의 경에 신들의 싸움인 신마대전의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신들은 황제를 중심으로 염제, 복희, 신농시 등 연합하여 아수라와 여망을 지옥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한 내용이 있다. 아수라는 자신이 지옥으로 쫓겨나게 될 때 그 억울함을 이 생에 남겨놓기 위하여 아수라 마목의 씨앗을 이 땅에 남겨놓았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이 마목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존재이며 또한 이 땅에서 어떤 기능과 해악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고르교의 조사인 고루천존이라는 인물과 마혈문의 태사조인 혈영기조라는 인물이 아수라 혈기, 즉 아수라의 파편의 유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승이 있을 뿐이다. 이를 기록한 것이 바로 밀천경이었다. 결국 3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난 아수라 혈기는 일대 밀문주인 밀천대군이 완벽하게 해결하여 고르교와 마혈문을 완전하게 몰락시켰으니 하지만
밀천경에서 밀문주는 후대에 예언하였으니 이 땅의 마문밀기, 즉 아수라 혈기가 다시 도래할 것이니 그는 혈마의 이름으로 와서 멸무림의 선봉이 되어 그의 걸음으로 세상은 보상검림 시산혈애가 될 것이다. 이 난세가 닥치면 죄 없는 사람들이 수만 수천이 죽게 될 것이라. 유성문은 금곡사관의 아들로 현경도인과 적하도인에 의해 준비된 그릇이었다. 비록 성문의 태생은 알 수 없었지만 적하도인이 산문에서 성문을 만날 때부터 그가 후대에 닥칠 암흑과 난세를 해결할 인물로 신께서 준비한 인물이라 확신했다. 그러면 나는 묵룡화령 온원법회의 공능이 준비한 영공관 밀종조화전으로 가야 할 시간이군. 참, 밀천대군의 안배는 너무도 치밀하게 정확하구나. 유성문은 이곳 자운봉 지하대전으로 들어온 지는 수일이 지났지만 사실 이곳의 시공이라는 것이 밖과는 다르게 지나고 있었다. 성문이 사라진 시간은 불과 한 시즌도 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어찌 이런 기사가 있을 수가. 아무튼 묵룡화령 온원법회의 공능이 준비한 영공관은 또 무엇란 말인가. 천마의 절기와 유전이 담긴 묵룡화령 온원법회. 왜 천마는 혈마 소강저와 사선에 넘나드는 혈투를 마무리 짓고 10만대산 마교에서 사라졌단 말인가. 사실 마교가 10만대산을 잃은 것은 천마의 실종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정파는 마교의 혈마 소강자와 비원을 부추겨 천마 류지역에게 반기를 들도록 하였다. 정파는 소강자와 비원 등이 천마 류지역과 동서동패하였다는 정보를 듣고 강원 십천이 움직였으니 그것이 바로 1차 정마대전이었던 10만대산의 구파일방과 3천의 중소 정파들의 진격이었다. 하지만 정파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으니 당대교주 천마는 절대 무기력한 무인이 아닌 그의 무력은 하늘과 땅이 놀라는 경천동지의 절대자였다. 생각해보라. 개무리가 덤빈다고 해도 숲에서 호랑이 한 마리를 어찌할 수 없지 않은가. 2천만 한 사람만 있었다면 마교는 절대 10만대산을 잃고 신강으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역사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신의 조화와 계획에 의해 흘러가는 것임을. 도대체 천마 류지역은 소강조의 싸움에서 이기고도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이 법회는 오늘 내게 어떤 인물과 대결하게 할 것인가? 어제 만났던 고르천전의 고르마강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했지. 밀문천하결의 탄결과 종결과 지화결이 없었다면 나는 고르마강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을 것이다. 유성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묵룡화령 온원법회를 통해 누천년 전에 있었던 과거 인물과 조우한단 말인가? 저기가 좋겠군. 저기에서 밀종조화전을 열면 되겠어. 처벅. 유성문은 반동원의 숲을 걷고 있다가 그는 공터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걸어간다. 그곳에는 성문과 같은 청년 10사람이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바위도 있었다. 성문은 그곳 바위로 신형이 부양되어 올랐고 그는 바로 가부좌하였으며 이후에 가슴에서 커다란 보패, 즉 묵룡화령 온원보패를 꺼내어 양반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천지조화, 대화밀천, 천, 상, 대, 결. 성문의 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인가? 도대체 이 조화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성문은 힘차게 일어났고 어두운 대전은 꼭 연무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물론 이는 현실의 세계는 아닌 것 같았으나 어찌 이리도 현 세상과 같은 모습이란 말인가? 척. 성문이 앉아있었던 바위는 사라졌으며 성문은 계단과도 같은 곳을 통해 단상에서 내려왔다. 연무장 벽 쪽에는 여러 병장기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만병지왕인 검으로 한번 해볼까? 휙! 슈슈슈슈! 휙휙 척! 성문이 우수를 뻗어내니 20여 장 떨어진 곳에 진열된 병기 틀에서 청강검이 유성문의 우수로 날아와 빨려들었다. 그리고 그 검은 그의 우수 손에 굳건히 잡혔다. 팅! 성문은 잡은 청강검을 들었고 좌수를 들어서 엄지와 중지를 튕겨서 검신을 때렸다. 팅하는 청명할 소리가 한동안 울렸으니 성문은 두 눈을 감고
청강검이 울리는 소리에 매우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검이군. 내가 세상에 이 검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사실 성문이 들고 있는 검은 희대의 명검 간장검이었다. 고금 5대 보검 중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유성문이 어찌 이 사실을 알 수 있으랴. 하지만 지금 성문이 있는 공간은 오직 묵명화령 원원부패의 공능이 만들어낸 공간이었다. 오늘은 어떤 기인이사를 만나게 될까? 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 어두운 연무장에 두 개의 눈이 나타났다. 이 눈은 매우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치 지옥 염화의 불꽃과도 같았다. 도대체 이 눈의 정체가 무엇란 말일까? 아무튼 이 두 눈은 천하를 삼키고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것 같은 눈빛이었으며 또한 두 팔뚝도 지옥 염화의 불꽃이 튀기고 있었다. 도대체가 이 자는 누구란 말인가? 저벅. 두 개의 눈빛과 쌍수의 불기둥만이 보여 흐릿했던 신형은 유성문의 눈에 뚜렷하게 보일 만큼 걸어 나왔다. 신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기가 일반적인 고수의 수준을 벗어난 인물이군. 그렇다. 지금 성문의 기감의 상대는 그동안 60여 차례가 넘는 대결의 인물과는 좀처럼 다른 기세가 본인을 덮친 것으로 그의 관옥과도 같은 얼굴의 눈썹이 심하게 꿈틀댔다. 도대체 앞에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 이토록 강력한 인물과 생사대전을 벌이게 된다니. 지금 유성문은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이 등짝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고 있었다. 생긴 것은 당모가지 않아 비틀 힘도 없게 생긴 녀석이 감히 나의 영면을 방해하느냐? 감히 무린 말하기 선배의 영면을 방해해서 죄송하오. 기분 나쁜 음성의 소유자에게 유성문은 예를 갖추어 용서를 구했다. 이놈!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감히 나 소강자에게 이따위 망발한다니. 그래, 내 놈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으니 내 녀석의 알량한 변명을 듣고 개의 값을 따지겠다. 우선 그대의 정체를 알고 싶소. 그럼 그대가 왜 지금 이곳에 풀려나왔는지 설명하리다. 고놈,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정말 내 놈의 간은 다른 녀석들보다 큰 것이 확실할 것 같구나. 내 앞에 오금이 저리지 않고 떳떳하게 서 있는 젊은 녀석은 내 놈이 처음이었으니 말이다. 허허허허. 소생은 무린 마락 곤륜파 금곡사관의 유성문이라 합니다. 곤륜파라고. 나도 곤륜파를 알고 있지. 비록 내가 10만 대산에서 활동할 때 곤륜 산맥과는 매우 거리가 있어서 도인들과 조우할 일은 없었지만 말이야. 팔진의 현강 도인과는 솔를 섞어본 일이 있었지. 하지만 그때는 내가 철없는 어린아이 철부지라. 형강도인이요? 내게는 그가 팔진도관의 4대 제자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사대 제자라면 지금의 12대 제자니까? 최소 300여 년 전 이상의 인물이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선배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나는 마교 마천대종가의 인물이요. 사람들은 나를 혈마라 부른다. 이런. 저빅 가경이군. 바로 천마와 대권을 다투었던 그 300여 년 전의 혈마 소강자란 말인가. 결국 묵룡화령 원원보패의 공능으로 만들어진 이 밀종조화전이 이 혈마와의 상대로 마지막이란 말인가. 물론 혈마와 대결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겠지만 나는 종전 62명의 강호 무림의 선배들과 대결하였는데 밀천대군께서는 혈마가 마지막 상대라 하지 않았나.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성문은 묵명화령 원원보패의 공능으로 만들어진 이 밀종조화전을 열어 그동안 밀문의 무공인 밀문천화결과 밀천지화결을 연공하였단 말인가? 성문은 상대가 혈마 소강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얼굴이 쓴 미소가 가득하였다. 이를 보고 있었던 소강조의 두 눈에 깊은
혈광이 번지며 터져나왔다. 그래, 내가 이제 나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었으니 내가 왜 깊은 영면에서 깨어나 이곳에 서 있는 것인지 추워도 거짓 없이 이야기해라. 내 녀석이 거짓을 말하면 나는 내 놈의 심장을 꺼내요. 잘근잘근 씹어주고 너의 영혼까지 다 쏘먹어주마. 하하하하. 유성문은 혈마의 음성을 들으며 머리가 쭈뼛하였고 등골이 오싹하여 심령이 떨려왔으니 현재 그는 혈마가 뿜어내는 아수라 혈기로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심령의 압박을 크게 받아 가슴에 큰 진동이 탭으로부터 깊숙하게 울렸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